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금융의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 혁신의 중심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67조 원. 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조각 투자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고 예측이 되는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엄청난 기회,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도 딱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건 최근에 아주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예요.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좀 제한된 틀 안에서만 시도됐던 거거든요. 이 토큰 증권 발행, 우리가 STO라고 부르는 게요. 근데 이제 2027년부터는 아예 정식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STO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일까요? 그건 바로 기존에 있던 실물 자산 투자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줄 열쇠 같은 걸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쓱 훑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에요. 우리 주식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집 한 채 팔려면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까지 몇 달은 기본이죠. 바로 이겁니다. 실물 자산은 거래가 너무 번거로웠어요. 두 번째는 너무 비싸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나도 강남에 있는 저 멋진 빌딩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해도 수십, 수백억 원이 필요한데 이건 뭐 기관 투자자나 진짜 부자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구경만 해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자선 하나를 두고 운용사니 신탁사니 여러 회사가 막 얽혀 있어서 도대체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중요한 매각 결정을 할 때 내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STO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나온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비싼 자산의 소유권을 아주 잘게 쪼개고 주식처럼 쉽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고 모든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는 거죠. 이 기술의 바탕이 되는 게 분산 원장이라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온 가족이 하나의 가계부를 스마트폰으로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쓰면 모든 가족한테 바로 알림이 가고 기록이 남는 거예요. 딱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STO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기술이 367조 원짜리 거대한 기회라고 불리는지 그 엄청난 전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좀 보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시장이 2024년 34조 원에서 시작해서 2030년에는 무려 367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계 시장은 더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최소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경 원이 넘는 규모를 예측했죠. 이야, 진짜 엄청난 기회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제대로 열리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네 가지 아주 큰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죠. 네 가지 핵심 과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규제가 자꾸 늦어지는 문제. 둘째, 투자할 만한 자산이 별로 없다는 거. 셋째,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될까 하는 걱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자체의 한계.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면 저 367조 원이라는 건 그냥 허공에 뜬 숫자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 규제 지연. 이게 심각해요. 토큰을 열심히 만들어도 이걸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말하자면 장터가 아직 정보 허가를 못 받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물건은 만들었는데 팔 가게가 문을 안 여는 셈이죠. 이러다가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산업 전체가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레몬마켓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에요. 레몬마켓이 뭐냐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을 레몬 같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에 강남 빌딩 같은 진짜 좋은 자산은 안 나오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애매한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자산만 잔뜩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죠.
이렇게 되면 파는 사람은 가치를 다 아는데 사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고 투자하게 되는 깜깜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IM증권의 양현경 애널리스트가 STO 시장이 딱 중고차 시장 같은 레몬마켓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이게 정말 우리 투자자 보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유동성. 그러니까 과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모델은 허가받은 소수의 기관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좀 폐쇄적이죠. 반면에 세계적인 추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대 기관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우리만 너무 우리끼리만 하다가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너무 빡빡한 규제입니다. 아니, STO의 핵심 중 하나가 중간에 낀 사람들을 없애서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직접 토큰을 발행하고 관리하려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하는 등 엄청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춰야 해요. 결국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기존의 대형 금융사들 뿐이라는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라는 장밋빛 약속과 실제로는 기존 금융 강자들의 잔치가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이 STO 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이 될까요? 한 업계 관계자가 익명으로 한 이 말이 이런 걱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전통적인 금융기관만 웃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혁신을 통해서 금융의 문턱을 낮추려고 시작했는데 정작 그 달콤한 열매는 기존 강자들만 따먹게 될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자, 36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STO 시장. 여러분, 이게 과연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문을 활짝 열어줄 혁명이 될까요? 아니면 결국 힘 있는 기존 선수들이 규칙을 지배하는 또 다른 그들만의 게임이 될까요?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